33평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최소 수리비용 견적 비교 공개. 짠! 사장님 안녕하세요. 노력동 결실아파트 수리 좀 하려고 하는데 견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최소한으로 수리를 해서 임대 놓거나 매도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가서 보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장판 빼고 벽지만 새로 하고 페인트도 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 붙여야 하니까 포인트도 한 군데 줬으면 좋겠고요. 집 비밀번호는 1234이고 현재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서 제일 가까운 인테리어 업체부터 거리가 좀 있는 종합장식 업체까지 전화나 문자를 쫙 돌립니다. 부지런한 곳은 당일 견적서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3, 4일 내로 모든 업체가 수리할 곳과 비용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괜찮은 업체 몇 군데를 추려서 수리할 부분을 조정하고 가격을 협상합니다. 물론 비용에 따라서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제가 살 집은 아니고 투자를 위한 부동산이니 적절한 선에서 수리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 수리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를 수리하는 과정을 증빙 자료와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물건을 내놓을 때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고민입니다. 전체를 수리할지, 부분을 할지, 아니면 그냥 하지 않을지,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고민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 전화와 문자를 돌린 후 첫 번째 받은 견적입니다. 문장 4개 필름 시공 60만원으로 개당 15만원의 비용이네요. 필름 시공과 문짝 교체는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름 양호한 견적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33평의 거실 하부 웨이스 코팅 부분을 포함한 모든 곳의 페인트 비용이 150만원입니다. 페인트 도색 비용은 인건비가 좌우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작업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가격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배 비용도 인건비가 큰데 평수 대비 11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등 스위치 교체가 125만원으로 좀 비싼 편이네요. 욕실 변기와 슬라이드장 두 가지만 교체인데도 80만원으로 가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총 525만원인데 최저 비용으로 견적을 냈다고 하시면서 가격 조정을 안 해주십니다. 이공, 네 알겠습니다. 견적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받은 견적입니다. 이번에는 모두 590만원이 나왔습니다. 견적 내용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세부 사항을 모두 견적서에 명시해주고 있네요. 87,500원의 방문 손잡이와 스토퍼 정도는 서비스가 가능한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15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조명은 52만원으로 괜찮은 가격 수준입니다. 웨이스 코팅과 화단 내부 도색 비용만 40만원 책정해 주셨네요. 하지만 어차피 도색하는 거라서 베란다와 모든 곳을 새로 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색 견적은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문과 샤시 등의 필름 시트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만원이 넘어가네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 인건비가 200만원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샤시까지는 필링 공사를 할 생각이 아니므로 상당한 비용이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배는 117만원으로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시 인건비가 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2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많지 않은 폐기물은 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뺄 것 빼고 해서 가격을 새로 협상해보니 4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방종합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잠깐 갔다 왔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도배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네네. 뭐 상태는 안 안 좋더라고 좋죠, 그죠? 보니까. 예. 예. 그 도배는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뭐 저거 제일 좋은 게 뭐 실크고 그다음에 강폭 합지 네. 저렴한 거 뭐 여기 소폭이라고 크게 그렇죠. 세 예, 종류가 알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세 종류 다 각각 말씀드릴게요. 네. 예. 제일 저렴한 게 하면은 전체 다 도배하게 되면 87만 원 정도 네.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로 하시면 126만 원. 네. 그리고 실크로 제일 좋은 걸로 네. 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1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LED로 전체 다 바꾸면 한 7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콘센트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콘센트 그거는 네. 콘센트 아시죠? 그 네, 스위치라든가 알아요. 콘센트. 예, 그게 한 20 정도 돼가 한 그거까지 다 합치면 한 95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파신다 하니까 크게 내가 문은 예, 이렇게 보거든요. 예. 도색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은 필름 작업은 조금 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인데 네. 뭐 가격이 뭐 저렴하게 하시려 그러면은 네. 도색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안 그러면은 필름 작업보다는 차라리 문짝을 교체하는 게 네네. 근데 교체하는 거나 필름 작업하는 비용이나 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짝을 바꾸신다. 네. 그러면 한 4개 정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문 네. 거기 지금 있는 게. 맞아요. 방문 3개 하고 거실 그거 욕실문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그거 합쳐가 거기 네 개. 4개니까 15만 원씩 해가 60 예. 들어가고 예.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색은 아직 그거 담당자분이 네. 오늘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래가지고 자기가 견적을 보고 말씀해 아, 예, 주신다 예.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그거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받은 견적입니다. 통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배는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소폭합지, 장폭합지, 실크 이렇게 있습니다. 소폭은 폭이 넓지 않으니 벽지 이음선이 많이 보여서 싸고 장폭은 이음선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마지막 실크는 관리가 편하고 이음선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가격은 소폭 87만원, 장폭 126만원, 실크 190만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조명은 LED 전체 교체 75만원과 콘센트 교체 20만원을 합하면 95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문은 도색이나 필름 그리고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하려면 도색이고 필름이나 교체하는 비용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시네요. 방문 3개와 욕실문 1개를 포함해서 모두 4개의 문을 교체하는데 각각 15만원씩이므로 총 60만원에 가능하네요. 이 비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필름으로 하게 되면 4개 모두 50만원 정도이니까 10만원 더 주고 교체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나중에 훨씬 보기 좋고 오래간다고 하십니다. 도색은 할 부분이 많다면서 작업 반장님이 오시면 새로 견적을 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 뒤 바로 전화가 오셨네요. 칠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하시네요. 견적은 베란다 현관 및 거실 등을 포함한 올 도색 비용이 85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통화한 내용의 견적을 모두 합하면 총 비용이 366만원이 나오네요. 350만원에 협의가 가능하겠죠? 일단 비교적 저렴하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믿음이 가고 괜찮은 듯 보입니다. 네 번째 받은 견적입니다. 이 업체는 물건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곳입니다. 마침 같은 라인에 다른 층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지를 해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연락할 일이 있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명도가 끝난 후 견적을 알아보러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첫마디에 제가 반 정도 이미 넘어갔네요. 투자용이시면 전략적으로 수리할 부분만 딱 하셔야죠. 이래서 첫 인상이 중요한가 봅니다. 제가 방문해서 어디를 수리해야 할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같은 라인에 있는 집 공사 사진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뒤 연락이 와서 견적을 말씀해 주시네요. 보다시피 LED 및 콘센트 교체 50만원, 실크 도배 160만원, 집안의 모든 곳에 페인트 도색 작업 100만원, 욕실은 상태가 괜찮아서 그냥 있었는데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시네요. 실리콘 작업만 살짝 해주면 보기도 좋고 새를 놓거나 매도하는데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화장실 두 곳의 작업 비용은 20만원이네요. 실제 이 집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남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서 청소나 관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인이 시커멓게 돼 있었죠. 현관에 들어오기 전 공간이 있는데 그곳과 현관에 들어온 후 바닥에 비앙코 타일을 깔아주면 입구에서부터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말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추가로 거실벽 타일도 요즘 유행하는 색으로 바꿔주면 보기 좋다고 하면서 이것은 선택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그만. 인테리어는 하면 할수록 좋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하면 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총 견적 비용은 43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뺄 것은 빼고 가격을 협상하니까 350만원으로 최종 견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견적을 봐주시고 연락이 몇 군데 더 왔지만 견적에 세부사항도 없고 대부분 퉁쳐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민을 한 뒤 결국은 네 번째 업체로 결정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업체 사장님도 경매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직 낙찰받은 적은 없지만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이렇게 인연의 끈을 잘 이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리 전 사진입니다. 이 아파트는 아이가 셋이나 살던 집이라서 벽지와 도색 부분 그리고 방문과 창문까지 낙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배는 새를 놓던 팔던 필수로 생각하고 있었죠. 방 한 곳과 주방만 전등을 새로 바꿔놓고 나머지는 기존 그대로인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쪽은 그냥 돌바닥이고 안쪽은 타일이 색도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색감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관은 첫인상이고 중요하니까 타일을 새로 깔고 베란다 쪽은 장판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리 후 사진입니다. 현관 입구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타일을 이렇게 깔아 놓으니 고급져 보입니다. 벽지와 도색을 하고 나니 하얗게 훨씬 깨끗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등도 LED로 교체하니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일단 낙서와 지저분한 벽들이 해결되고 나니 부동산에 보여주기도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이 수리를 통해서 실제 생각했던 전세 가격을 500만원 올렸고 매도 가격은 1천만원 높였습니다. 이러면 수익률 또한 상승되겠죠. 낙찰받은 모든 물건을 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수리할 때보다 한결 작업이 수월해졌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일 처리가 빨라지고 다른 투자를 할 여유가 생겨나네요. 한 업체에 인테리어와 수리를 모두 맡기면 가격이 비싸지만 제가 편하게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여러 업체에 각각 수리를 맡기면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제가 신경 쓰고 확인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물건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비교하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거의 한 업체에 일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공부와 경험으로 기본적인 수리 비용과 일의 진행 과정을 알고 있기에 한 업체에 맡겨도 가격 협상이 합리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큰 이유는 부자 마인드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일처리가 편하고 절약되는 시간에 다른 투자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비용을 보면 인건비가 너무 커서 집수리 기술을 배우면 셀프로 가능하겠구나 라는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려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내 들더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죠. 저는 그 분야의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틀만 알면 충분했습니다. 기술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저는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돈을 주고 남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용할 줄 모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힘들게 하면 이내 지치고 다음 투자를 이어나가기 힘이 듭니다. 경매도 우아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어가면서 임대소득과 시세 차익으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셀프로 모든 것을 아등바등거리면서 하려 하지 마시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투자 마인드, 사업 마인드, 부자 마인드입니다. 다음에는 이 아파트 명도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